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은 좋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따른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건가 하는, 어떻게 또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한동훈이 즉시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트럼프 시대 2기를 맡게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저는 어제 예정대로 계양에 있는 아버님 산소에, 부모님 산소죠.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동생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갔다 왔는데 아버님한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서 올리고,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올리면서 옛날 이렇게 회상하고, 참 옛날 추억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이 기운이 차지다 보니까 그 산수 뒤에 있는 참나무 잎이 물들기 시작했고, 그 개중나무 이파리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이파리는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매실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는 잎이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요. 가지만 앙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참 어제는 그 아버님 산수에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 보이는 계양산의 산봉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산천은 의구한데 인근은 간데없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 세월의 흐름은 참 누가 어찌 변경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산처럼 그대로인데, 참 우리 세월, 이 정치사라든가 경제사라든가 인간 사회는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보 태평여롤이 꿈이론가 하노라. 예, 시조가 생각이 났네요. 산천은 그대로인데,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꼭 요즘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 정치권에는 김건희 여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야당이나 여당에 일부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 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파우치백 문제, 외부 활동 문제, 이 나라 정책 중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야당은 그저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고 이재명이 15일 날 1심 선고 공판이 앞두고 최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한동훈 대표의 그 언행은 과연 여당의 또는 여당의 당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급한 일이고 그렇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들의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정치가 과연 한국의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여러분들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한 걸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동훈이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 전에는 사과, 특검법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을 없다가 어제 한동훈 대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 입에 말한 거는 이제 대통령실을 그렇게 담화를 발표했으니 속도감 있게 실천해라. 속도감 있게 빨리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여기에서 대통령 그 담화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외부 공적 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자제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자제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여론의 문제는 가장으로서 잘 관리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죠. 그 인적 쇄신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할 경우에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특검법 그런 거, 여기 감찰관 문제, 그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안을 보내주면 그거는 그렇게 실천하겠다.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여야가 결정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야가 결정 못하는 문제는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을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그걸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오래됐죠 이게. 근데 한동훈이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가지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라.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은 한동훈을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중도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자기가 부르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대통령 이 그게 되는 걸 봤잖아요, 대통령. 근데 자기 한동훈이가 볼 때도 이제 자기가 당 대표까지 됐으니 나도 정치인인데 대통령 한번 해볼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한동훈이 지금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 모르고 있는 부분 같은 거는요,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첫째는 표는 야당 속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지방 의원들이 670명,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양구에서 670여 명 되는 중에서 단 한 명도 국민의힘 의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 드렸죠.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북도에서는요, 보수 측에 있는 표는 최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적에 13%인가 받은 거 있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여론이 좋았을 때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아무리 투표라고 해도 다 모아보면 10%도 내외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라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전라도는 전라도를 그대로 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 노심초사하지 말고 집도끼를 지켜라는 이야기를 정치 오랜동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 집도끼를 잃고 있거든요. 아무리 한동훈이가 하는 일이 옳다 하더라도요, 그건 세대 차이도 있는 거고 또 시간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 조절을 한동훈이 역시 대통령한테 속도감 있게 실천해라.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지금 현재 속도를 그걸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아직까지 아주 우파 열렬한 보수가 있고 열렬한 좌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기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사람네들은요, 중녀라고 하는 사람네들은 그때 그 실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여론에 약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민주당이지만 거기에 같이 부합되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라든지 뭐 외부 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그런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부는 따라갈지 모르지만 일부는 저건 한국 사람들의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착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토끼라고 하는 국민의 힘을 지켜온 열렬한 아주 철저한 그런 보수들, 그런 여당 당원들을 우선 한 대로 모아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에 지방 다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그냥 셀카 찍고 막 할 때 거기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도 있고 야도 있는 거고 외부 세력을 동원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참고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볼 때는 한동훈 대표 하는 길은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인간성, 자기의 그 지금의 정치력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우선 당내에 있는 당에 있는 당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원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한동훈파가 더 큰 것 같지만요. 실상은 말 없는 다수가 한동훈 반대파가 당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두 사람이 용산하고 싸우는 것 같고 당대표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얕은 겁니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대신 널뛰기 작전에서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30% 40%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당 국민의힘 지지도도 같이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다 보기 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그 부류 중에는 대표가 당에 있는 대통령한테 계속 공격하고 지적하고 지탄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선 기합을 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앞으로 이 정쟁이 언제쯤 가서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를 봐서는 이번에 1심 선고 이재명 대표 15일 날 하는 거에 거기에 대해서 형을 받고 그리고 25일 또 그 위증교사 또 그때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때 형을 받게 되면 민주당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형을 받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다음에 민주당을 끌어나갈 새로운 그 지도자 대표는 누굴 것이냐. 그 대표는 대통령 후보감이 되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에도요. 이제 그때 가서 좀 정쟁이 고급스럽고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당으로 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보다 이재명 시대보다는 좀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지금 생각이고 말입니다. 박세열 칼럼에 보니까요. 박세열 칼럼에 보니까 이상한 나라의 한동훈 이렇게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는 대통령 그리고 대선 주자 한동훈 이렇게 박세열 칼럼이 써 있었던데요. 중국의 대문호 루신을 인용할 때도 느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좌파 작가의 작품을 곧잘 인용한다. 이번엔 자본주의의 모순을 파헤쳐 온 무정부주의자 어슐러 르킨의 SF 소설을 인용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이 확재 당직자 회의에서 23일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이 박성일 칼럼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거리가 지금 시대나 당원들이라든가 중도 세력에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본인 쪽으로 이렇게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재집권을 위해서 보수를 이렇게 아울릴 것이냐, 다 끌어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대로 내가 가는 길을 쫓아와라. 우파 보수인 사람들 쫓아와라. 아니면 우파 보수는 어차피 그 형식으로 봐서 투표하게 되면 야당에 있는 저런 이재명 같은 사람 찍지 않고 나한테 질 거 아니냐. 이렇게 자동으로 나 내 편이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투표 때는 그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게 많은 영향을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그 지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마땅치 않으면 그냥 뭐 투표를 하러 안 가든지 역선택을 하든지 제3 후보에 대한 투표하든지 뭐 이렇게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책임도 지지 않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대표를 끌고 나갑니다. 결정은 대표가 해야 되는데요. 대표가 하는 것은 거의 이 뭐 아까 그 박세열 칼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좌파들이 쓴 작품 같은 거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쪽에서 탈피됩니다. 한국은 한국에 맞는 정치, 한국은 한국에 있는 정치 그런 신념 또는 한국 정서에 맞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책에만 나오는 소설에만 나오는 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그런 돌아가는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맞았잖아요. 내년 20일이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계가 지금 현재 세계 그 각국에 있는 지도자들, 정상들이 지금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겁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트럼프는요. 무조건 어찌됐든지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민, 미국의 국민 제1순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국민의 이익입니다. 이게 모든 걸 통틀어서 볼 적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요. 자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야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보라고 하지만 진보성은 아니거든요. 진보라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잘못되는 걸 갖다가 진보가 그걸 갖다 주장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지키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이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야당들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그 참관일 가는 것까지 반대를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하게 되면 그것도 국회에서 인가를 받고 국회 결정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라. 국회가 무슨 사법 같은 것도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입법은 자기들 입법부니까 그 다음에 행정의 문제도 자기들이 감나라 내쳐놔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곧 192석을 가진 입법 독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트럼프는 지금 현재 2기가 돼가지고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첫째, 남북 관계. 둘째, 주한 미군 주둔 문제. 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트럼프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한국은 많은 지금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죠. 또 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자동차라든지 그 배터리나 뭐 아니면 지금 반도체 같은 문제 이런 문제 미국에서 한국에 처리할 영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나온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거라든가 인터뷰한 걸 갖다 이렇게 보면요.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에 한국은 전쟁 가능성 그리고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도 이런 뜻으로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중국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는 이철 박사입니다. 이철 박사. 중국에서 거의 20년을 살았고 아주 중국통 또는 중국을 남달리 잘 아는 그런 분이 이철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철 박사가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요. 이철 박사 여러분들 그 TV에서 봤을 거예요. 아주 한국엔 중국통입니다. 저는 뭐 삼성의 중국 그 지사장 격으로 중국을 관리하는 삼성에도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철 박사. 이철이 중국에 대해서는 남달리 잘한다.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철 박사의 그 얘기를 보면 중국 공산당에 오르는 목표는 대만 통합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후에는 대만을 지킬 것이냐 대만을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만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또 한국 문제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관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국민의 이익과 또는 자국의 국민들을 우선주의로 하는 사람들이 내 나라가 우선 중요한데 내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하여튼 그동안에 있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대로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대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대만을 뭐 협상의 대상으로 쓸 것이냐 버릴 것이냐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 박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주 세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이 이철 박사의 그 이야기는 얼마만큼 이철 박사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오랜 동안 걸면서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에도 근무했었고, 뭐 책으로는 뭐 중국의 선택, 중국 주식 투자 비결 그런 책을 지은 것도 있고요. 주로 요즘에는 한국에 나와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무슨 동맹국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많은 의존도가 있거든요. 우선 가깝고 또 물리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같은 거는 한국에 많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공산품도 들어옵니다. 또 우리나라 생산된 그 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또 많이 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이념은 각자입니다. 중국은 이북을 북한을 자기 체제 안에 둬야 되고 건의되고 요즘에 좀 이북하고 상당히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이 완전 개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트럼프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방위비 문제라든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 한국의 큰 이슈가 되거든요. 트럼프의 가장 이 외교라든지 국방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참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참모가 기자한테 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자유방 EU 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습니다. 계속 지원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비전투 무기 같은 비살상 무기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해 가지고 데다가 러시아도 지금 현재 많은 뭐 70여만 명의 그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 외신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북한이 거기에 파병을 해서 15,000명에서 전쟁을 트는데 러시아를 돕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그 참모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중지시킨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도 그랬어요. 이제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막겠다. 전쟁을 끝내겠다. 휴전하겠다는 얘기였죠.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모가 한 얘기가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에겐 정말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그 영토를 지금 1,700평방킬로미터인가 되는 것을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뺏어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지금 일부 다시 거기서 쳐들어가서 러시아 그 침공원 쪽에 있는 데를 우크라이나가 제렌스키가 일부를 지금 현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면적의 근 20% 되는 부분에 대한 러시아가 지금 침공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뺏어 먹은데 그거를 그냥 전쟁을 휴전하고 중단하고 그건 러시아가 내가 그냥 먹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피해를 얻게끔 그냥 정쟁을 중지시키고 대신 미국에서는 전쟁 물자, 최신 물자를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기에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EU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EU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겠는 거고 원래 러시아가 거기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EU에 가입 못 시키고 유럽을 좀 길들이게 하기 위한 본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이 아주 강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2년이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양쪽 나라가 다 피폐해지고 다 아주 망가져지는 거죠. 뭐 국민들은 다 깨뜨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쟁 중지하고 우크라이나는 20년 되면 그쪽에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을 그만둬라. 그리고 러시아 보고는 지금 근 20% 되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한 거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거는 네 러시아 가져라. 그 대신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뺏은 데에는 중립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감독하는 그런 유엔에서 파병한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한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전부 다 보면 미국에 대한 이득을 위해서 양 나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했을 적에 러시아는 이걸 먹게 되니까 자기네가 우크라이나 땅을 뺏은 거는 지금 점령한데 그걸 먹게 되니까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서운하는 EU에 가입하는 걸 20년 정도 미뤄두자는 거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땅 20%에서 뺏은 러시아가 가지고 지금 있는 침략해 있는 그 땅은 유엔 감시단이 그러니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해가 납득이 될 수 있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지금 현재 전쟁을 오래 치르다 보니까 전부 나라가 헐떡거리고 피폐해졌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고 어떤 그런 이익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거는요.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게 되면 그 침략한 데에 대해서 휴전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침략한 땅, 뺏은 땅, 침략의 점령지는 그 침공한 나라가 그걸 먹는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런 해법이 전 세계에 많이 펴진다고 한다면 과연 첫째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한국은 현재 트럼프 얘기가 방위비 분담 10배를 더 올리는데 안 해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엔 철수 절대 반대하고 당연히 반대했겠죠. 여지껏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보 지켜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에는 거의 지금 현재 핵 보유국 아닙니까? 핵을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핵 있는 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대국이 그냥 그런 걸 알면서도 핵 보유국이 아니다. 그래서 핵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다 된 밥인데 아직까지 밥을 푸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사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 적군과는 신과 힘의 대결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밟아버립니다. 지금 러시아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든가 다른 세계도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침공하는 거 아닙니까?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완전히 지금 현재 전쟁을 치지 않고 전쟁에서 해방되려면 그 적보다 월등히 힘이 있어야 된다. 군대는 군대 힘이 있어야 되고 군대에 무기가 있어요. 신무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를 누를 수 있는 여기서 꼼짝 못하는 그래서 아예 여기하고는 이제 전쟁이 안 된다. 다른 쪽으로 돌리자. 여기는 안 되겠다. 이제 못 이긴다. 그럼 싸움 잘하고 뭐 깡패에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얼마나 덤빕니까? 덤빌 때는 그 완전히 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이 있으면 못 덤빕니다. 협상, 공산당과 협상해가지고 이루어진 거 여지까지 하나 봤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 보세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북한에서 전부 다 파괴 아닙니까? 전부 다 취소 아닙니까? 뭐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뭐 그런 거 남긴 거 없다고 뭐 어떤 비판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그 다음 정부가 잘못해서 뭐 그게 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도 다 지금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 또는 올바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완전히 좌파는 좌파, 야당은 야당, 여당은 여당, 여당 중에서도 일부 저 진보의 형태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참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국내 정치나 또는 해외 정치나 트럼프 시대에는 많은 지금 현재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유럽에도 주둔 방위비를 더 올려내놔라. 그렇게 지금 현재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신에 보니까 그러는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이득과 저 트럼프 얘기했듯이 자기 나라의 이득과 자국민 제1주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장사꾼 트럼프. 그러니까 자국의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풍지박살되어 있습니다. 어떤 올바른 정책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필요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적용한 문제, 안보 문제든가 경제 문제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결집이 되지 않고 있다. 각자는 우선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사회에 대해서 참 걱정이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절반 남은 임기를 어떻게 잘 해치고 나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그 대결, 정책적인 걸 가지고 서로 올바로 네가 옳은 내가 옳으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어떤 걸 갖다 삭제해야 되냐 이런 문제 노리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제 그 국회에서 야당 독재로다. 국민당은 탈당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죠. 이제 본회의 들어서 상정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오는 거 이게 소모전 아닙니까? 솔직히 김건희 씨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에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사의 문제가 크고 난 게 있잖아. 근데 그것이 국가 정책에 그렇게 문제될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죠.
트럼프 저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에서 조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수사관에서 맡기면 되고 수사관 헌거에 대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다 해외고 무슨 어떤 외부 활동을 다 묶어놓는다, 발을 묶어놓는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들고 뭐 노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걸 가지고 또 자기가 정리돼서 또 자기 남편인 대통령한테 그런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시주도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암행어사는 박문수 얘기 많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암행어사. 암행어사를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완전히 거짓 촬영으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고 민심을 살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걸 직접 그 사람들을 대면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나고 그래서 왕의 정책을 좀 더 발전적으로 또 국민들을 갖다 아우르는 걸 갖다 하기 위한 암행어사 파병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각 부서가 있지만 또 부인도 부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발목을 잡고 목을 갖다 걸어놓는다.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의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는 목에다가 저 줄을 매서 갖다 매야 된다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지금 당원들이 난리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서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거. 이거는 뭐냐? 자기의 이름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얼굴만 내밀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국가 정책에 큰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건 다 소모전입니다. 이건 아무 도움되고 이익도 안 되는 겁니다. 세월만 끌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거기에 걸어다니고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늘 토요일 집회가 광화문에서 또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주체가 전광훈 목사가 이제 그 회를 그 집회를 이끄는데요. 일정 부분 옳은 소리도 하고 제가 들어보면 또 필요한 얘기도 하고 또 당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언론에서 다 잡아주지 못하고 언론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정에도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민정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15일 날 이재명이 그 1심 선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정치하는 분들은 압력을 사법부에다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만 지금 사법부 옛날 사법부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느낀 게 있잖아요.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 맞으셨는데 편안히 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족한 그런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조한 TV의 건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